그거는 사실 불법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그 단호히 거부를 하셔야 되고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요. 노동청의 부당 노동 행위로. 네, HR인을 위한 고품격 꿀팁 방송. 오늘은 민태호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태호 변호사입니다. 2003년도에 사법시험을 합격하고요. 지금 현재는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자문 제공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로톡의 변호사님 후기를 보니까 IT 회사 출신다운 사건 판단력이라는 게 있기도 했어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겸업 금지 가이드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겸업은 직업 외에 주된 일 외에도 다른 일을 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겸사겸사 일을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오늘 그 겸업 금지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되고 어느 부분이 안 되는지 그런 부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 채널로 보고 계시잖아요. 요즘 이런 이슈가 많이 촉발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 유튜브 채널인 것 같아요. 유튜브를 겸업으로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영어로는 사이드 잡이라고 하는데 본래 직업이 있고 사이드 잡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들 많이 하고 있는 유튜버 활동들이 사실 회사에서 과연 규제 또는 제재 또는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사실 많이 문제되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무 시간 이외라고 하면 그것이 회사의 질서라든가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지 않는 법인 내에서는 유튜브 활동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그 직장인 브이로그라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구직자들한테 많이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무하는 시간에 본인의 일상을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그래서 업무 시간에 회사 업무가 아닌 또는 회사 홍보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 시간 내에 회사 업무 말고 다른 거를 한다? 라고 하면은 사실 그 부분은 좀 규제받거나 회사가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정된 업무 시간 외에 취미 생활이라든지 관심 분야에 대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한다, 이런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실까요? 맞습니다. 업무 시간 외라고 하면 사생활이거든요. 근무 시간 외라면 절대적으로 그 개인의 직원의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회사 영업비밀 침해라든지 회사의 이익에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자기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본인이 뭐 어떤 마케팅 담당이다, 소위 그것과 연계돼서 약간 팁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뭔가 회사와 관련된 어떤 정보라든지 그런 거는 또 약간 이슈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자기 직무와 관련돼서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직무 활동 중에, 직무 내용 중에 회사의 중요한 노하우 또는 영업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노출이 된다면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회사 규칙이나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보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회사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지 말라. 그 겸직 금지 의무라는 게 있을 터인데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즉 근무 시간 내라든지 근무 시간 외라고 할지라도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위가 아니라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의 계약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서로 동의한 그 계약 안에 또는 회사 규칙 안에 그런 내용이 있다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서 위반이네 또는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네라고 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직원 입장에서는 근무 시간 이외에 내가 자유롭게 활동하는데 왜 이렇게 규제를 하느냐라고 해서 사생활 침해 문제로 해서 얼마든지 이슈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소셜 미디어인데 왜 유독 유튜브만 기업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런 제가 한번 추정을 해보건데, 예를 들어서 SNS는 이제 자기만 이제 표출하고 있는데 유튜브 내지는 유튜버로 활동하는 영역들을 보니까 영리적인 행위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광고가 붙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좀 과도한 콘텐츠들이, 그걸 어그로라고 해나 좀 무리한 내용들의 콘텐츠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자극적인 내용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뭘 궁금해할까? 그럼 내 사생활을 궁금해할까? 회사 내에서 공개하지 말아야 될 내용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좀 동료들 그렇죠. 내용 인지하지 이런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들어가게 되고, 또 과도하게 유튜브에 활동하다 보면 그게 회사의 업무에 지장도 초래할 영역도 맞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밤늦게까지 뭐 자기 업로드하고 또는 회사 중간중간에 필요한 내용들 리서치하고 자기 활동을 위해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좀 민감하게 요새 좀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 영리 추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닌 건가요? 그 자체가 문제된다기보다는 영리 활동도 괜찮습니다. 근무 시간 외고 그게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다만 회사의 자산을 이용한 것이라든지 회사가 지급한 핸드폰으로, 회사가 지급한 컴퓨터로, 그러네요. 그걸 활용해서 한다라고 하면 회사의 자산을 이용하는 거니까 문제가 되겠고, 회사로 들어오는 고객인데 불구하고
자기 고객인 것처럼 자기가 영리 활동합니다. 그러면은 명백히 회사의 이익을 침해한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객관적인 지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막 트래킹 추면 안 되고 막. 네, 맞습니다. 그 선을 처음부터 다 정해놓기는 좀 어렵습니다. 회사의 명예를 실추되는 행위, 신용훼손, 그리고 훼손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회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이슈를 제기할 수 있고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어느 회사에 근무하는 어디 부서에 근무하는 누구야 그렇게까지 라고 하면서 밝히면. 굉장히 혐오스러운 뭐 얘기를 한다든지 우리 회사는 이런 비리가 있어 갑자기 뭐 이런 얘기하는지 네, 그런 행위는 사실 금지되는 게 맞고 회사도 그거는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들 예컨대 뭐 임대 사업자라든지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대놓고 투잡인데 경업금지에 그 저촉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상담을 받다 보면 저는 어느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사업자 등록증 내도 될까요? 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똑같은 이게 회사 이익 침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 근무 시간 내냐 아니냐 플랫폼 노동자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 이익 침해가 되느냐? 업무 시간 내에 자기가 낮에 일을 하고 있는 주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밤에 어떤 아르바이트 내지 플랫폼 노동자로서 활동을 하는데 이제 와서 자고 있다. 그거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제재를 할 수 있는 영역이긴 하죠. 또 그 사람 건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회사 업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어떤 업무 생산성에 현격한 저하가 발견이 됐을 때 그러니까 바로 직결적인 뭔가 조치가 가해지기를 원하고 그런 니즈를 계속 HR 부서에 이제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HR 부서 나름대로는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서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정해진 제도, 법과 제도가 내부적으로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가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현업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좀 가이드를 조금 정해서 그게 브로드할지라도 좀 해당되는 직원들한테 계속 경각심을 주는 거기 때문에 경고를 준다든지 너 이 가이드에 문제되면 이 문제됐다 그래서 계속 기록을 남겨두다 보면 그게 이제 계속 케이스가 쌓이다 보면 아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문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뭐 징계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를 문제 삼아서 인사팀은 무슨 고발 조치한다던가 그런 게 가능한가요? 이게 만약 심하다 그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회사에 업무를 주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거나 딴 자리 알아봐야 되겠다든지 너에게 징계를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근로자들이 과도하다라고 하면은 이 근로자는 사실 노동청에 부당노동 행위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전혀 근거가 없는데 갑자기 너 밤에 회사 업무 이외에 다른 일 하지 네가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입증해봐 내지는 뭐 너의 계좌를 한번 보자 이렇게 나오면 그 단호히 거부를 하셔야 되고 개인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건 사실 불법적인 것 같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로 어떤 확실한 좀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그런 증거가 확보된다고 하면 겸직을 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좀 요구할 수밖에 없겠다. 그럼 회사 직원은 억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요구에 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항상 선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죠. 예. 공무원분들 혹은 공공기관 공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이 경업금지에 대해서는 어떤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사실 법에 좀 규정이 돼서 더 셉니다. 사적 영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보니까 국민의 세금을 받는 사람이 자기 영리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영리 활동 자체가 금지돼요. 근무 시간 외가 될지라도 허락받지 않는 영리 활동은 다 문제가 됩니다. 공공기관이 됐든 공기업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여기서는 영리 비영리가 또 나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여기서 물론 여기서 비영리이면서 공적 신뢰를 훼손하지 않을 정도 그 정도라고 문제되지 않을 텐데 영리 활동이다. 돈을 버는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공무원법이 헌법에 우선한다는 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 공무원도 역시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되는데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비교 형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공무원은 헌법적 가치로도 자기 업무 이외에 다른 거를 영리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 수원 왕갈비 통닭 나온 그 영화. 그래서 잠복 수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것은 없었다. 그거는 사실 불법이에요. 잠복 수사를 위해서 영업을 할 수 있죠. 근데 업무적인 거기서 해서 영리 활동에 돈을 벌었는데 자기 집으로 가져간다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되죠. 예,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내긴 맞아야 돼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변호사님, 근로자에게 겸업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회 활동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회 활동. 요즘 본캐, 국회 말 많잖아요. 하지만 국회 활동도 적당히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교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죠? 어안이 벙벙한데. 경업 이행시 가시죠. 경건한 마음으로 업무에 집중하자. 여러모로 준비된 민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